전기차 배터리 한 개에 들어가는 리튬, 고작 500g입니다. 하지만 이 500g을 위해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주요 리튬 보유국들이 하나둘 국유화를 선언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우라늄 생산량 세계 1위,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이 놀랍게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 한국을 리튬 탐사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엘레나 스테판코, 카자흐스탄 국영자원공사 부국장이자 이 놀라운 선택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우연은 바로 도로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로에서 시작돼요. 리튬으로 이어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뢰의 기적입니다. 저희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리튬 매장량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하나둘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볼리비아 국유화 선언, 칠레 리튬 기업 국영화 추진, 아르헨티나 외국 기업 채굴 제한. 자원부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군요. 맞았어요. 전 세계가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리튬 확보 전쟁이 시작됐는데 정작 리튬을 가진 나라들은 하나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저는 런던에서 지질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서구의 자원 기업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동부 알마티 근교에서 발견된 대규모 리튬 광맥.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기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라늄은 수십 년간 캐왔지만 리튬 탐사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때 장관이 묻더군요. 그럼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미국? 중국? 유럽?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자원을 가져가려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파트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깨달은 건 자원을 가진 것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과 신뢰가 없으면 땅속의 보물도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오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와 진심으로 협력할 나라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그 답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것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튬을 둘러싼 세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했어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반자가 우리 바로 곁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미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알마티 시내를 관통하는 새로운 순환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시내에서 공항까지 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이 도로 누가 만들었죠? 제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SK의 코플랜트와 한국도로공사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저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이 도로를 잘 만드는구나 정도였죠. 하지만 며칠 뒤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66km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1조 원 규모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빠르게, 예산보다 적게 완공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를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외국 기업들이 보통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밤늦게까지 우리 현지 직원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6년간 연간 1,80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협력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담당자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줬어요. 이건 여러분 나라의 도로니까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직접 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갔어요.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카자흐어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더군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진심만큼은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카자흐어를 배우셨어요? 제가 물었죠. 이곳에 온 지 3년 됐는데 함께 일하는 분들과 소통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그 우연처럼 시작된 도로 하나가 나중에 리튬 탐사로 이어질 거라고는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만요. 챕터 3 예정에 없던 선택. 리튬 탐사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저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후보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죠.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에너지부 차관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도로 잘 만든 나라는 어떨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말입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리튬 탐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런던에서 공부할 때 한국의 지질 탐사 기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국의 고원자원 탐사에서 꽤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리튬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인데요? 신뢰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도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현지인을 존중하며 투명하게 일하는 자세였죠. 그 말이 회의실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겪었던 쓴 경험들이 떠올랐거든요. 약속은 화려하게 하고 실행은 대충 하는 기업들, 우리를 단순한 자원 공급처로만 보는 태도들. 그럼 한국도 후보에 포함시켜 볼까요?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은 자원기술 강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를 속이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성실함이 그걸 증명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연락해보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우리 리튬 탐사 파트너 후보에 오르게 됐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죠. 심지어 한국 측도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그 신뢰를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물론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몰랐지만요. 한국 측에서 첫 미팅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리튬 탐사는 정말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특히 우리 알마티 근교 지역은 지질 구조가 복잡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엘레나, 정말 괜찮을까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탐사팀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팀장인 김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거만하지 않고 겸손했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한국 팀은 함께 배워가겠다는 자세였어요. 현장 시찰을 함께 갔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김 박사가 지질 구조를 설명하면서 계속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엘레나 박사님, 이 지층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외국 기업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자기들이 다 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진짜로 협력하고 싶어 했어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리튬 탐사 경험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도로 공사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기술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자세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그들이 제시한 협력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가 투자하고 채굴해서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자, 현지 인력을 교육하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이고 나머지는 투자자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기술력으로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더 앞선 것 같은데요.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바꿀 수 없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동반자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을 강력히 추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리스크가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 말이에요. 정부 최종 회의가 열린 날 저는 긴장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외국 협력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자리였거든요. 회의실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각국의 제안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겉으로 보기엔 한국이 가장 작아 보였어요. 먼저 각국의 제안을 검토해보죠. 대통령 경제수석이 말했어요. 미국은 최신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빠른 개발과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어요. 프랑스는 유럽의 앞선 환경 기술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우리 자원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술을 만들어 가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고원자원 탐사 기술까지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진을 한국으로 보내서 1년간 기술 교육을 시키겠다고도 했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철저히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거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누군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알마티 순환도로 현장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카자흐 현지 직원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16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에너지부 장관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요? 단순히 자원을 파는 게 아니라
리튬 탐사 기술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무부 차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리튬 탐사 경험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로 프로젝트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줄 나라입니다.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한국이 선정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거예요. 한국 카자흐스탄 공동 탐사단이 공식 출범한 날, 저는 알마티 근교 탐사 예정지에 서 있었어요. 드넓은 초원 너머로 산맥이 보이고 그 아래 서머 얼리튬이 잠들어 있었죠. 김 박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엘레나 박사님, 함께 첫 삽을 떠볼까요?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평등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순간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카흐어로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진심만큼은 완벽했어요.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장비들이 신기했어요. 최첨단은 아니었지만 정말 실용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김 박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외국 기업들은 보통 자기들끼리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만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3D 지질 모델링을 함께 해봅시다. 한국 측 기술자가 제안했어요. 저는 런던에서 배운 최신 기법들을 알려줬고 한국 팀은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했어요. 정말 놀라운 협력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우리는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지질 구조도를 완성했어요. 첫 번째 시추 작업이 시작됐을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침착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팀장이 말했죠. 시추봉이 땅속 깊이 들어가고 샘플들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튬 농도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한국 팀원들도 환호했지만 김 박사는 신중했어요. 더 많은 지점에서 확인해 봐야 해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더욱 신뢰를 주었어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며칠 뒤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리튬의 땅에 한국이 길을 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함께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탐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국영기업에서 갑자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 자원을 독점하려 한다는 기사가 현지 신문에 실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카자흐스탄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친중파 정치인들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엘레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레나 박사님,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 노하우까지 다 공개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다른 기업들이라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기술 정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데 그걸 다 공개하겠다니. 며칠 뒤 정부에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반대파들이 몰려와서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때 김 박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희의 모든 계약서와 기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정말로 그들은 모든 걸 공개했어요. 계약 조건, 수익 분배, 기술 이전 계획까지. 심지어 한국 본사와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까지 번역해서 공개했습니다. 반대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성실함만 더 드러났거든요. 그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은 땅을 판 게 아니라 신뢰를 심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16년 전 도로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요? 중국은 우리가 투자할 테니 자원을 달라는 식이었어요. 한국은 함께 기술을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자는 식이었죠. 그 기자회견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시민들이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알마티 시민들은 순환도로의 혜택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을 믿었어요. 며칠 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70% 이상이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정치적 압력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과 우리가 쌓은 신뢰는 그런 시험을 견뎌냈어요. 그 시련을 겪고 나니 오히려 협력 관계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됐거든요. 중국의 의도된 방해 공작이 오히려 우리의 결속을 강화시킨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지질 컨퍼런스 무대에 서 있었어요. 한국-카자흐스탄 공동 탐사단이 모범적 협력 사례로 상을 받게 됐거든요. 이 상은 기술적 성과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에너지협회 회장이 말했어요.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김 박사와 함께 서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형 해외 개발 모델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들은 자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도 웃으면서 답했어요. 엘레나 박사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울대에서 1년간 연구 교환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우리가 배운 것만큼 박사님께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 교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였죠. 몇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김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죠. 서울대 연구실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튬 탐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 연구원이 말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지질 특성을 연구하면서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1년 후 연구 교환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고. 알마티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거예요. 저도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 뒤로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모델은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어요. 우즈베키스탄, 몽골,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이 모델을 연구하러 왔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신기해요. 도로 하나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이 몰리는 나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증명해낸 거예요. 자원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말이죠. 지금 저는 알마티 순환도로를 달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 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한국이 우리나라를 리튬 탐사 파트너로 선택받은 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6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자원이 없던 한국이 자원 강국의 신뢰를 얻은 비결. 그건 바로 상대방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 약속을 지키며 투명하게 일하는 자세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리튬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우리가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리튬보다도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자원 협력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 연구진들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죠. 우연처럼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리튬의 땅에서 자란 신뢰의 나무가 이제 전 세계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 알마티의 한 도로에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